은퇴하면 뭐 카페에서 느긋하게 책도 보고 또 한가롭게 여행 다니는 모습 당신도 한 번쯤은 그려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퇴직하고 자영업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 가지고 50, 70세대의 자영업 현실, 또 그 뒤에 숨어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건지 그 냉정한 현실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이야기는 그냥 힘들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왜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과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의 실패담, 이걸 넘어서서 구조적인 문제의 실마리를 좀 찾아보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야, 자료에 나온 현실이 정말 혹독합니다. 50대 이상 자영업자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48.8%가 월 최저임금도 못 보신다고 하니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게 더 심각해요. 70대 이상은요, 거의 90%랍니다. 89.7%. 와, 이건 뭐 그냥 운이 나쁜 몇몇 분들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료들을 보면 이게 뭐 개인의 능력 부족 이런 문제라기보다는요. 원치 않게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그런 구조적인 밀어내기, 영어로 푸시 요인이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이라고 지적을 해요. 보통 생각했던 것보다 평균 한 5년 이상 일찍 퇴직을 하게 되고 또 막상 재취업할 자리는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으로 가게 되는 거죠. 특히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요? 네, 맞아요.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이는 음식, 숙박, 소매업 이런 쪽으로요. 근데 그런 업종들은 이미 너무 많잖아요. 포화 상태 아닌가요? 자료 보니까 창업하고 5년 안에 살아남는 비율이 30%대밖에 안 되고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5곳 중에 거의 4곳, 77%가 5년 안에 문을 닫는데요. 이야, 네. 심지어 60세 이상 창업자 10분 중에 6분 이상, 64.5%는 준비 기간이 석 달도 안 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뭐 회사 밖은 지옥이다, 오래 사는 게 저주다, 이런 절규가 나올 만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충분한 준비 없이 그냥 뛰어드는 셈이죠. 여기에다가 퇴직금 같은 전 재산에 막 쏟아붓고 또 임금 근로자보다 평균 3배나 많은 빚까지 지게 되니까요. 그 자료에 따르면 1억 1,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죠. 이러니 한번 실패하면 그 타격이 정말 상상 이상인 겁니다. 결국 이게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 노후 빈곤 문제로 바로 이어질 위험이 아주 큰 구조인 거죠. 그럼 자영업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요? 대안이 좀 있어야 할 텐데요. 요즘 뭐 플랫폼 노동이다, 긱 이코노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대안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플랫폼 노동자 월 평균 수입이 2022년 기준으로 146만 원 정도. 이것도 사실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고용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 특히 40대 이상 분들의 한 45.3% 정도는 본인 경력이나 전문성을 좀 살리고 싶어 하세요. 기술이나 지식 기반 창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요. 네, 실제로 그런 창업이 생존율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근데 현실은 좀 안타깝죠. 자본이나 네트워크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기술, 생계형 창업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지원 같은 건 없나요?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원책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료들을 보면 현재 지원책들의 한계도 좀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주로 청년이나 첨단 기술 분야 위주로 좀 지원이 쏠려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부처에 막 흩어져 있어서 정작 필요한 중장년층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정보 찾기도 힘들고 좀 복잡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부 지원 사업은 신사업, 창업 사관 합격 이런 거요. 실제 폐업률이 높아서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노동시장 문제나 과밀 경쟁 구조 이런 건 그대로 둔 채 그냥 창업 기술만 가르치는 걸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분석입니다. 결국에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더 근본적이고 좀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특에 보면 한 3가지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일하고 싶은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고용이라든지 좀 유연한 임금 체계 같은 게 필요하겠죠. 정년 연장이나 그런 거요? 예, 그런 맥락입니다. 둘째는 준비된 창업, 특히 자신의 경력을 잘 활용하는 창업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흩어져 있는 지원책들을 좀 통합하고 시장 위험 정보 같은 걸 제대로 제공하고 또 경험을 사업으로 연결하도록 돕는 초기 자금 지원, 브릿지 펀딩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아,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확대한다거나 채무 조정 지원, 그리고 공적 연금을 좀 더 강화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이 은퇴 후 자영업이라는 게 결코 장밋빛 미래만은 아닐 수 있다. 이런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과제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 현실 앞에서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정확하게 딱 인식하고 개인과 사회가 같이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준비 없는 창업은 분명히 위험하지만 정말 철저한 준비와 또 체계적인 지원이 있다면 은퇴 후의 삶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그런 음식점이나 소매업 같은 익숙한 길 말고요. 570 세대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 귀한 경험과 지혜, 이걸 잘 살릴 수 있는 아직 우리가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